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포럼 동시대 작가와 책 그리고 출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을 진행할 국립현대미술관 김남인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미술 작가와 출판의 다양한 맥락을 편집자, 디자이너, 큐레이터 등 책과 관계하면서 일하시는 다양한 역할과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출판된 이제 공기화물, 양해교에 관한 글 모음이 하나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전시의 큐레이터 그리고 편집자분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기 현실문화연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현실문화연구의 김수기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디자이너님, 워크룸 프레스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크룸 프레스의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지회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양해교전을 기획한 이지회 학예연구사입니다. 다음으로 구정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구정현 학예연구사입니다. 그러면 김수기 대표님과의 대화로 포럼을 시작해서 세 분의 발표를 차례로 들어본 후 라운드 토크 함께하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분당 2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김수기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 현실문화연구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미술,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책들을 네. 그 출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뭐 모노그래프나 아니면 그 미술 비평 분야의 책들을 다양하게 또 다방면에서 출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노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네. 특히 작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출판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본인의 작업 세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모노그래프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 그러면 현실문화연구에서 모노그래프를 출간하게 된 뭐 계기라든지 네. 지금까지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사실 모노그래프라는 이런 어떤 책의 형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오래된 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모노그래프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공교롭게도 양희규 작가 책이네요. 이게 네. 그 2009년도에 그 아트 선제센터하고 공동으로 출판을 한 책인데요. 그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 저는 절대멜랑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처음으로 이제 그 모노그래프 작업을 했었어요. 모노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제 도록하고 다르게 도록은 이제 전시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이렇게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시하고 연계돼서 나오다 보니까 도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일정도 되게 이제 쫓겨서 이렇게 하는 데 많아서 모노그래프는 약간 단행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그 작가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 책에 대해서 담고 싶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충실하게 담아내고 책 안에서 그 뭔가 어떤 그 내용적인 어떤 그 층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다양하게 꾸며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아마 이 모노그래프를 물론 모노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전시만은 못하겠지만은 그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나름 하여간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작가들 이 모노그래프에 관심을 갖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현실문화는 그동안 한 10여 권 정도 모노그래프 작업을 했습니다. 양예규 작가를 비롯해서 뭐 정서영 작가, 백승우 작가, 김상돈 작가, 그다음에 뭐 김성환 작가, 김홍석 작가 등등 이렇게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출판사 혼자 모노그래프 만드는 것은 되게 이렇게 힘들고 다른 기관들, 민간 영역의 미술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대체로 이제 공동 출판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모노그래프는 한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예. 시간적인 텀을 가지고 그 작가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를 갖고 있는 책들 같아요. 예,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약간 전시 토록은 그 뭔가 어떤 책의 포맷이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떤 그 다양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노그래프는 훨씬 더 뭔가 창의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책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책을 만드는 그 이제 뭐 편집자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도 모노그래프 작업은 되게 그런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네. 저희 그 작가분들 질문 중에 사실 많은 작가분들이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책을 내지만 또 특히 젊은 작가분들은 이렇게 기관과의 협업이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편집자가 없는 상태로 책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질문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편집자의 역할이라는 게 모노그래프에 있어서 어떤 걸지. 근데 또 그 작가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편집자가 포함되어서 비평가와 작가와 뭐 이런 필자와 이런 분들이 어떤 시너지를 일으켜서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컨텐츠가 나오는 경우들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돼서 이게 작가가 직접 만들 때는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편집자가 여기에서 들어오고 편집자와 협업을 할 때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지 그리고 또 편집자가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 결과물에 있어서 어떤 뭐 차이나 아니면 구별점이나 아니면 특색 같은 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해하셨어요. 그 편집자가 있으면은 아마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마 그 문장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제 경험적으로는 도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편집자 없이 이제 대부분 도록들이 생산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우리말이 갖고 있는 어떤 문장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특정한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문장이 잘못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비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편집자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작가들이 글을 생산을 할 경우에는 그런 비문들 되게 이제 자주 이렇게 그 생산되는데 그럴 때는 저는 꼭 좀 편집자의 손길을 거칠 경우에는 문장이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런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편집자가 이런 책을 만드는데 같이 하게 되면은 뭐 좋은 점이랄까 그런 것들은 만약에 편집자가 기획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부분에는 어떤 필자를 좀 이런 작업과 관련해서 이런 필자한테 한번 좀 원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뭐 원고를 한번 그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그 단행본으로서의 어떤 그 완성도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네. 조언하고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책의 완성도와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네. 편집자가 어떤 객관적인 시선 그리고 총괄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출판사하고 작업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편집 프레스로서는 반드시 밟아야 되는 거죠. 네. 출판사로서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공공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적인 유통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성과들이 공유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을 쓰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룰 같은 것들, 문법적인 측면이든 그런 문장 같은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책의 어떤 뭐랄까 꼴이라든가 내용적인 어떤 완성도 같은 것도 좀 더 충실하게 좀 만들어서 독자들한테 선보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모노그래프를 할 때 어떤 작가의 모노그래프를 만들 것인가 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출판사 권한이라기보다는 네. 뭐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협업 민간 미술기관이라든가 네. 예 그런 쪽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뭔가 협업을 이렇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네. 출판사가 어떤 작가를 주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 김영진 디자이너도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박불동이라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뭐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되게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기관과의 어떤 그 협업 없이 출판사 독자적으로 하는 모노그래프를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 문화에서는 그 다양한 비평서들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데 네, 그 비평서를 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평서를 출간하고 계신데 이런 비평서 출간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의미라기보다는 네. 그냥 좋아서 하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현실 문화에서는 뭐 비평서, 미술 이론서, 그다음에 뭐 미학과 관련된 이런 책들을 뭐 하여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평서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뭐 양효실 선생이라든가 서동진 선생, 뭐 김장은 평론가, 그다음에 뭐 큐레이터 안소연 뭐 이런 양반들을 뭐 단독 저서들 같은 것도 이제 출간을 했었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비평이 늘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특히 미술계에서 비평이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되게 지금 약화돼 있고 또 그래서 비평과 관련된 어떤 좋은 성과도 보기 드문 어쨌든 여러 가지로 비평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평과 관련된 그런 좋은 어떤 책으로서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참 힘든 시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수록 하여간 현실문학에서는 하여간 좀 역량이 되는 한에서는 계속 꾸준히 좀 이런 비평서들을 내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평서를 계속 내시면서 또 최근에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양혜교 선집을 출판하시게 되셨는데 뭐 이 책에서 보니까 36편의 그 글을 20년이라는 시간 단위 안에서 그 모은 비평 모음집인데 사실 뭐 이 책을 작업하시면서 뭐 특이점이나 아니면 이 책의 좀 다른 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일단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게 무지막지한 작업을 한 책이죠. 저희가 한 3년 지금 준비해서 낸 책이죠. 그 36편의 글을 책 한 권에 낸다라는 것은 사실 서양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영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우리말이 아닌 그런 텍스트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굉장히 진한한 그런 과정을 요구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양혜교 작가였던 뭐랄까 양혜교 작가와 관련된 글들이 좋은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글을 담게 되었는데 하면서 국내 이제 뭐 비평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른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신선했던 게 제가 국내 이렇게 비평 글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의미를 좀 앞세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의미, 작품의 의미를 되게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글을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책에 들어있는 그 상당히 많은 그 글들은 작품에 대한 디테일 정말로 꼼꼼하고 그래서 그런 디테일에 대한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신선하게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양희규 작가가 어디 뭐 중동에서 전시를 한다거나 어디 뭐 남미에서 전시를 한다거나 거기 가볼 리도 없고 이미 다 오래전에 끝난 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텍스트만으로도 그 전시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그때 작품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층의 이제 그 글들이 있죠. 어떤 부분들은 그 작품을 보는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이 아주 도드라진 그런 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정말 박학다식한 그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엄청난 어떤 인문학적 어떤 토대가 잘 갖춰진 그런 사람이 또 쓴 글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미술사적인 어떤 맥락이 아주 촘촘하게 그런 맥락을 갖고 촘촘하게 작품을 미술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작업은 되게 고되었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어떤 비평 글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또 뭐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필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글의 성격이라든지 예. 글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시면서 이제 편집에 있어서 안배를 하신 건가요? 글을 저하고 작가님이 대부분. 예. 네. 이제 큐레이터가 작가님이 하고 네. 부분적으로 이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도 네. 이제 뭐 관여를 했었지만은 네. 말이나.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 텍스트를 셀렉션을 하는 그 선정하는 과정은 작가와 그다음에 이재 큐레이터가 네. 주도적으로 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비평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비평 언어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평문들을 직접 편집해 오시고 굉장히 많이 읽어 오신 분이실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이런 글들 아니면 어떤 저희 비평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언어들, 이런 느낌의 언어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비평 언어를 다루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국내에 좋은 작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비평 언어로 좋은 작가를 조명을 해야 될 그런 작가들이 좀 되게 많다고 보여지는데 네.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작업들은 되게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뭐 지금 비평이 되게 이제 위기인 비평의 어떤 뭐랄까 존재론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가 의구심가 아주 드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비평이 미술 비평이 있어서 저는 어떤 미술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랄까요? 네. 그런 거를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도 그거는 비평이 그나마 작품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밝혀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평이 꼭 지속적으로 계속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비평 언어, 좋은 작가와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좋은 비평 언어를 정확한 비평 언어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이 산집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네. 되게 좀 부러웠었습니다. 해외 사례지만은. 네. 일단 저기 뭐 현실문화뿐만 아니라 뭐 워크룸 프레스와 그다음에 미디어 버스 같은 경우에도 모노그래프 작업을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같이 지금 해오고 있죠. 그다음에 네. 미술 이론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아마
공통적으로 겪는 어떤 뭐 어려움 같은 것들은 일단 작가들하고 어떤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제 모노그래프 작업 같은 것들은 작가와 디자이너와 이 편집자 이렇게 서로의 협업하는 이런 과정들, 이 과정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굉장히 즐거운데 뭐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와 시장에서의 어떤 유통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파이의 규모 같은 것들이 여전히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제 꼭 뭐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뭐 비교를 할 바는 못 되지만은 어쨌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모노그래프 같은 것도 양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어떤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이제 많죠. 근데 네. 국내에서 이런 모노그래프를 이렇게 모노그래프나 미술 이론서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는 출판사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뭐 네. 미디어버스나 워크룸 프레스, 네. 뭐 현실문화, 네. 대충 뭐 이런 정도 출판사 정도가 네. 이에 관심을 갖고 좀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직접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시면서 예. 이렇게 지금까지 출간하신 책들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걸 시청하고 계신 작가분들도 네. 편집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책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기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